억울해서 미치겠어.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요? 왜 나를 억울하게 죽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건데? 왜요? 날 낳아준 엄마라며 세상에 어떤 엄마가 딸한테 그래요? 어떤 엄마가 딸 죽게 만드냐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는 회차를 가져왔습니다. 태양을 삼킨 여자 120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회차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한 여자의 광기 어린 집착과 부정이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엄마라는 이름은 무엇으로 정의되는 걸까요? 피? 아니면 사랑? 오늘 리뷰에서는 진실을 마주한 한 여자의 붕괴 과정과 그 주변 인물들의 갈등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번 회차는 사장님 큰 엄마의 납골당을 다녀온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백미소와 그녀의 아이가 잠들어 있는 그곳. 사장님은 김 변호사가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 자신이 생기면 말하라고. 그리고 그 상자는 결국 열렸습니다. 20년 전 2006년 9월 28일 안평국도에서 일어났던 그 사고. 구급차에 실려온 산모와 아기. 그날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사장님이 알고 있었던 사실과 실제 벌어진 일 사이의 괴리. 분명히 자신의 딸 세리는 구급차 안에서 실장의 품에서 숨을 거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이는 살아있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도 미약하게나마 숨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사장님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수작을 부려도 나 끄떡없어. 안 흔들려. 절대 안 속는다고. 우리 세리만 있으면 돼. 라고 되뇌지만 이미 그녀의 내면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실장을 추궁합니다.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던 실장. 그녀가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왜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 캐묻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다 알고도 지금껏 입 다물고 있었던 거야? 대체 뭘 약속받은 거야? 뭘 대가로 지금껏 입 다물고 날 바보 만들었니? 이 장면에서 사장님의 배신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이 바보처럼 놀아났다는 자괴감. 하지만 실장의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장은 20년 전 그날을 회상합니다. 구급차 안에서 아이가 분명히 숨을 거뒀다고 자신이 직접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미쳤다고 아이를 바꿔요. 라는 그녀의 절규는 진심으로 들립니다. 사장님과 실장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부하 관계를 넘어섭니다. 20년을 함께한 사이, 서로의 비밀을 공유한 공범 같은 관계였죠. 하지만 이 진실 앞에서 그들의 유대는 심각하게 흔들립니다. 사장님은 실장을 의심하고 실장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사장님은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합니다. 을주병원을 찾아가 20년 전의 기록을 추적하죠. 2006년 9월 28일 안평국도를 달려 이 병원에 도착한 막 출산한 산모와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때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난 분명히 죽었다고 들었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태가 어땠는지, 정말 죽었는지 아니면 신락같이라도 숨이 붙어 있었는지 확인해줘요. 병원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하지만
사장님의 절박함 앞에서 물러섭니다. 당신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봐. 아니,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살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엄마란 사람이 모르고 살았다면? 이 장면은 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내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몰랐다면? 그리고 그 아이를 다른 사람이 키웠다면? 생물학적 모성과 양육의 모성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루시아백 미소의 엄마가 사장님을 찾아옵니다. 손에는 미소의 유품 상자를 들고요. 그 안에는 가난했지만 열심히 살았던 한 아이의 흔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돌잔치도 못했고 유치원도 못 보내서 재롱잔치 사진 같은 것도 없어. 그래도 공부는 잘해서 받아온 상장도 꽤 돼. 여기 안에 들어있어. 이건 국제구호기관 입학 허가증이고 이건 맞춰놓고 못 입어본 교복이고. 하지만 사장님의 반응은 냉혹합니다.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유품을 내가 왜 봐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내 앞에서 난리야? 그렇게 소중하면 당신이나 많이 봐. 나한텐 쓰레기나 마찬가지니까. 자신의 친딸이 남긴 유품을 쓰레기라고 부르는 순간 사장님은 완전히 현실 부정에 빠져든 겁니다. 루시아는 절규합니다. 어떻게 자식 유품을 쓰레기라 그래? 하지만 사장님은 이미 귀를 닫았습니다. 누가 자식이야? 대체 누가 내 자식이야? 내 딸은 셀이야. 사장님의 부정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그녀는 루시아를 향해 말합니다. 딸이 죽어서 정신이 나간 모양인데. 이봐요. 정신 차려. 그런다고 죽은 딸이 살아 돌아오나?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남의 딸을 자기 딸이라고 우기면 돼. 그런다고 당신 딸이 될 것 같아? 자기 딸 죽으니까 우리 셀이 뺏어가려고 이러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사들은 사장님 자신에게 되돌아갑니다. 정신이 나간 건 누구일까요? 남의 딸을 자기 딸이라고 우기는 건 누구일까요? 뺏어가려는 건 누구일까요? 사장님의 이런 반응은 심리학적으로 부정 디나이얼의 극단적 형태입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20년간 쌓아온 모성, 정체성, 그리고 세리와의 관계. 이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 되기 때문이죠. 미소가 누군데? 걔가 누군데? 난 모르는 애야. 난 그딴 거 필요 없어. 우리 세리만 있으면 돼. 이제 우리 셀이 깨어나면 그럼 되는 거야. 그럼 아무 문제 없어. 김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사장님에게 유전자 감정서를 제시하며 말합니다. 과학적 증거 앞에서 사장님은 더욱 방어적이 됩니다. 그게 대수야. 세리가 내 딸인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유전자 검사라는 과학적 사실조차 부정하는 사장님. 이 장면에서 그녀는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립니다. 사장님은 루시아를 회사에서 내쫓으려 합니다. 벌써부터 정신줄 놓고 자식 남의 자식 구분을 못하는데 그냥 두면 되겠어요? 라며 김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죠. 자신이야말로 정신줄을 놓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루시아는 사장님을 억지로 옥상으로 데려갑니다. 백미소가 잠들어 있는 그곳으로요. 어딜 가냐? 똑똑히 봐. 여기서 네 딸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 내 딸이야? 내가 그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란 말이야. 우리 미소가 여기서 어떤 심정으로 뛰어내렸는지 똑똑히 보란 말이야.
이 장면은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입니다. 친딸의 무덤 앞에 선 엄마가 그 사실을 부정하는 모습. 미소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절망의 순간을 사장님에게 보여주려는 루시아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여전히 거부합니다. 안 되는 사람한테 억지로 이럴 필요 없어요. 문태경의 말처럼 그녀는 이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장님은 혼잣말을 합니다. 세리가 깨어나서 저 여자가 자기 엄마인 걸 알면 그래서 날 떠나면 안 돼. 아, 절대 안 돼. 분명히 우리 세리 깨어나면 제가 다 까발리겠지. 그래서 병원에 붙어 있는 거야. 우리 세리 곁에 달려붙어서 이 여자가 없어져야 돼. 내 딸을 지켜야지. 엄마는 자식을 뺏기면 안 돼. 그건 엄마가 아니지. 이 독백은 사장님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빠졌는지 보여줍니다. 루시아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자신의 딸을 지킨다는 명목으로요. 가장 아이러니한 건 마지막 문장입니다. 엄마는 자식을 뺏기면 안 돼. 그건 엄마가 아니지. 과연 진짜 엄마는 누구일까요? 20년을 키운 사람? 아니면 낳아준 사람? 이 드라마가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엄마란 누구인가? 낳은 사람? 키운 사람? 사장님은 20년을 세리를 키웠습니다. 그 사랑이 가짜일까요? 하지만 그 시작이 거짓이었다면? 때로는 진실이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까요? 하지만 거짓 위에 세운 행복은 진정한 행복일까요? 사장님의 극단적 부정은 인간의 방어 기제를 보여줍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인간은 현실 자체를 부정합니다. 20년 전의 선택이 현재의 모든 이들을 괴롭힙니다. 과거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걸까요? 우리 세리만 있으면 돼. 우리 세리만. 집착의 정점을 보여주는 대사. 만이라는 단어의 반복이 그녀의 배타적 모성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자식 유품을 쓰레기라 그래? 두 엄마의 온도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사. 한쪽에겐 소중한 유품, 한쪽에겐 쓰레기. 엄마는 자식을 뺏기면 안 돼. 그건 엄마가 아니지. 아이러니의 극치. 정작 자식을 뺏은 건 자신인데 뺏길까 두려워하는 모순. 미소의 무덤 앞에서의 대치는 시각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강렬한 임팩트를 줍니다. 사장님이 미소의 유품을 쓰레기라며 거부하는 순간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을 겁니다. 혼수 상태였던 세리가 깨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사장님의 극단적 선택, 이 여자가 없어져야 되라는 독백은 불길한 예감을 줍니다. 사장님이 루시에게 위해를 가할까요? 법적 대응. 김 변호사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실장의 선택. 실장은 어느 편에 설까요? 20년 동안의 동료애인가 아니면 진실과 정의인가? 진실의 공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세상이 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 120회 정말 숨 막히셨죠? 이 드라마가 단순한 막장 드라마를